연신내는 로데오 상권이라고 해서 술집이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지하철역 사거리를 포함해서 큰 길이 이렇게 쫙 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층에 돈가스 집도 있고 우동집도 있고 짜장면집도 있고 양식집도 있고 해요. 근데 거기는 임대료가 20평이 안 되는데 500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한 매장이 제가 1년 사이에 3번 바뀌는 걸 봤었어요. 좋은 상권이라는 게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라는 거를 일단은 지워야 되고요. 사람 많이 다니는 데에서 이 많이 다니는 사람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선에서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임대료와 비용 이야기입니다. 좋은 자리가 곧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좋은 자리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게 상권과 입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권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많이 다니는 데고 입지는 내가 뭔가를 파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매출 대비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짜면 될까요? 이것도 업종마다 되게 다르긴 한데 음식점이나 뭐 카페나 이런 걸 기준했을 때 전체 매출의 5% 정도 계산하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아요. 요즘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갖고 5% 정도가 적당하긴 한데 10%는 일단 무조건 넘으면 안 됩니다. 10% 넘으면 장사라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든지 간에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그럭저럭 버티는데 비수기 때 마이너스 폭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에서 8%, 9% 사이가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임대료 말고도 우리가 놓치는 비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인건비가 있고요. 음식점을 계산하면 식재료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재료비를 35% 밑으로 낮추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엔 식재료비를 그렇게 낮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식재료비, 그리고 공과금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처음에 오픈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렌탈 많이 하시잖아요. 정수기 렌탈도 하고 요즘 테이블 오더하니까 테이블 오더 렌탈도 하고 그리고 서빙 로봇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포스기에 나가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고 특히나 장사하시면서 세금 계산 안 하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장사를 하시면 현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부가세 나오고 종소세 나오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계산할 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실컷 장사했다가 6개월 있다가 갑자기 부가세 몇 천만 원씩 맞고 빚내서 하시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곳은 무조건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서울 외곽에 그냥 허허벌판에 매장이 하나 있는데 줄 서는 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은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평수가 큰 데들이 있는데 그리고 잘 짜놓으면 저는 이제 고깃집을 세팅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메인 도로라고 하잖아요. 큰 길에 찻길 다니는 데는 잘 안 놓습니다. 그 뒤에 이면에다가 넣고 임대료를 여기에 한 3분의 2 가격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이 3분의 1 가격을 마케팅으로 태워서 고깃집을 활성화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엔 상권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조건 사람 많다고 좋은 상권, 메인 상권에 늘 필요는 없고 좋은 상권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유동인구 많은 메인 상권이 아니고요. 종로도 문 닫고 명동도 문 닫고 홍대도 문 닫고 다 문 닫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많은 동네 안쪽 골목에 이런데 이런 게 있었네? 라는 컨셉으로 짜면 임대료는 좀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예시를 들어줄 만한 좋은 상권과 나쁜 상권이 있나요? 연신내를 예시로 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연신내는 로데오 상권이라고 해서 술집이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지하철역 사거리를 포함해서 큰 길이 이렇게 쫙 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층에 돈가스 집도 있고 우동집도 있고 짜장면집도 있고 양식집도 있고 해요. 근데 거기는 임대료가 20평이 안 되는데 500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한 매장이 제가 1년 사이에 3번 바뀌는 걸 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하지만 돈가스 같은 거는 만드는데 일단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튀겨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돈가스는 점심에 한정이 돼요. 그래서 점심에 먹는 사람을 한 15평에서 치려면 500을 뽑으려면 최소 4바퀴 5바퀴는 돌려야 되는데 기껏해야 2바퀴밖에 못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미 우동이나 라멘이나 빨리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바쁜 지하철역 앞에 잠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사람 바글바글하고 많이 오는데 오래 앉아서 돈가스를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넣었다가 손님 계산 안 하고 하는 데들이 있고 대신 똑같은 연신내 상권에서 여기보다 4블록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되게 유명한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심야식당 세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주택가예요. 연신내 로데오 상권 다 끝나고 주택가인데 되게 감성적으로 풀어놨습니다.
엄청 뭐 깨끗하지도 않고 그냥 러프하게 하고 일식 느낌 제대로 나는데 거기는 평일에도 저녁에 줄을 섭니다. 아마 임대료가 거기가 더 쌀 수도 있어요. 비용 대비 효율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비용 대비 효율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상권이라는 게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라는 거를 일단은 지워야 되고요. 사람 많이 다니는 데에서 이 많이 다니는 사람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선에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겠죠. 가게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누구한테 팔 건지 그리고 상권에 누가 제일 많이 다니는지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템을 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뭐 고깃집이든 뭐 중국집이든 카페든 어디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컨셉이랑 최대한 비슷한 것 중에 제일 잘 되는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식은 맛있고 이거 말고 왜 잘 되는지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핵심적인 요소가 있을 거고 그거를 갖고 와서 내가 조금 더 극대화하고 내 장점을 집어넣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이 아빠님도 식당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준비 중이긴 합니다. 일단은 만들어 놓고 처음에만 좀 운영하고 이제 사업을 하긴 할 건데 예전에 이제 식당도 하고 셰프도 하고 했는데 제가 운영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감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감 살리는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이 아빠님은 처음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꿀팁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제가 소스를 개발하거나 음식점 메뉴를 개발할 때 일단은 제일 하이 퀄리티의 음식을 먹어보고 퀄리티를 봅니다. 그리고 그걸 데리고 와서 대체 재료들을 찾아요. 요 느낌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고추장 같은 것들도 비법 레시피들 보면 고추장들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고추장, 몽고 진간장 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싼 게 아니라 최대한 비슷한 퀄리티의 저렴한 식재료들을 하나하나씩 줄여봅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을 막 많이 풍성하게 깔아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한 번씩 중간중간 서비스로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많이 깔아주고 이런 거보다 조금 작은 것들로 예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생색내고 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메뉴가 엄청 많은 식당도 있잖아요. 일단 하나라도 더 팔자라는 생각으로 늘리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던데 진짜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겠죠. 일단은 컨셉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천국이면 거기는 그냥 컨셉이 메뉴 엄청 많고 한 달에 몇 개씩 신메뉴가 나오고 그런 컨셉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예 저렴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이 퀄리티거나 근데 하이 퀄리티인데 조금 저렴하거나 이 라인이거든요. 근데 메뉴가 많다라는 건 어떤 한 메뉴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 메뉴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이 메뉴가 안 나가기 때문에 또 이 메뉴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파는데 이 칼국수만으로 막 하루에 4바퀴 돌고 손님 줄 서면 딴 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알아요. 이 매장은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신메뉴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혹은 메인 몇 개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초보 창업자분들이 첫 가게를 낼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보통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럼 난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1억 예산에 오픈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봅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패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예산이 1억이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를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알아보는 기간에 비용으로 쓰고 9천만 원짜리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퇴직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빨리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목돈이 있으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아이템부터 찾아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요즘에는 특히나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공부하고 혹은 가서 직접 일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조금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고 돈도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너무 힘든 분들, 또 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도 장사를 했을 때 느꼈던 거긴 한데 장사를 하다 보면 이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매몰되고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정작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예전처럼 뭐 고객은 왕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무조건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이런 것보다 나랑 비슷한 업종 혹은 내가 닮고 싶은 매장들에 자주 가보셔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를 왜 찾는지를 지속적으로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내 매장에 좀 녹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서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살아남으셔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